2025년까지 총 1,700억 원을 투입해서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죠. DMZ가 지닌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특집 소통과 협치의 경기도의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자, 오늘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평화선도 지자체인 경기도가 DMZ의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이 동네에서 해가지고 네, 저희 피부로 한 2년 동안 살다 온 지역이라 제가 판문점에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아는 동네 얘기여서 대본을 보면서 좀 반갑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제 DMZ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DMZ가 이제 약자잖아요. 이 약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디밀리터라이즈 존이라고 군사적 비무장지대의 줄임말입니다. 휴전 협정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완충지대인데요. 정전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 유지 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비무장화,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감시기구의 설치 등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DMZ가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이걸 누가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근데 DMZ는 이제 지도에서 절반을 가로지르잖아요. 이걸 군사 분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속초시 위에 있는 고성군, 철원,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 그다음에 파주의 인진각, 그다음에 광화도 옆에 교동도까지 해가지고 약 총 연장 250km 정도의 수준인데요. 군사 분계선의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면적만 보면 3억 평대의 광대한 지역을 우리는 DMZ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억 평이요? 예. 보통 사는 집들이 한 20-30평 하니까 3억 평이면 어느 정도 큰 건가요? 이게? 대략적으로 한 제주도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우, 엄청 크네요. 예. 그러면 자, 이렇게 좀 DMZ에 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은 DMZ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DMZ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분단 국가가 먼저 생각이 나고요. 반달 가슴곰, 폭발, 핵전쟁, 핵실험 그런 게 생각나요. 전쟁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한데 저희는 전쟁이란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만 있으니까 평화로운 곳인 것 같아요. 그 곰도 산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나 뭐 사냥 같은 것들? DMZ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분단의 현실이니까 전쟁 이런 게 떠오르지만 여기 와서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좋아요. 지뢰 많이 있고 막 지뢰 막 찾다가 사람들 막 발목 나가고 그런 약간 무서운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각을 다 들어보셨습니다. 들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DMZ를 무서운 곳으로 많이 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DMZ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기획했고 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건데 DMZ라고 하면 뭐 생태계 보고다 이런 말들도 하고 뭐 가끔 뭐 해외 영상들 보면 다큐멘터리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무슨 뭐 지휘회나 판문점이나 이런 어떤 군사적인 좀 무서운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떠오르기도 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DMZ를 단순히 한국전쟁이 중단되면서 생겨난 역사적 현장으로만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이젠 역사의 현장을 넘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세계평화를 구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로 DMZ를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70년, 이게 7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오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가 좀 있으면 50년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0년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진짜로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뭐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신영긴 팀장이 실제로 DMZ 인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경기연구원에서 국내외 1000명을 대상으로 DMZ 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DMZ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로 전쟁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지뢰, 남북 분단, 휴전선, 북한 순이었습니다. 혹시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군요. 예.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진짜 DMZ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조망은 그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에 있고요. 진짜 DMZ에는 50m 간격으로 말뚝만 박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상 얘기하면 비밀일 수도 있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나 전쟁 관련된 이미지가 뭐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좀 무슨 자연 생태나 평화나 뭐 거기에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는 게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신영긴 팀장도 뭐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인식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 43% 정도가 2015년부터 DMZ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뭔 일 있었나요? 2015년도에 북한이 DMZ를 넘어와서 목함 지뢰를 설치했고 우리 군이 순찰에 도우던 우리 군인 2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그 DMZ 지뢰 폭발 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몇 달 뒤에는 북한군이 우리 대북 학생기를 목표로 조준 폭격을 했거든요. 그때 정군이 최고 경계 태세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한반도 군사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때는 좀 그랬네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에게 알게 된 사건이 그런 사건이라면 여기를 되게 위험한 곳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증가하긴 했지만 분쟁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DMZ가 생겨난 것 자체는 전쟁 때문이긴 하니까 아프고 또 무서운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현재 DMZ는 좀 새로운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DMZ를 변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거든요. 우리 이경혜 의원님과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땅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사람들은 이곳을 기적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에 기적의 땅이 탄생한 건 1950년 6월 25일 남북 간 이념의 차이로 발생한 전쟁 때문인데요. 이후 3년여 만에 휴전협정을 맺고 휴전선 기점 남북 2km의 비무장지대라는 완충지대를 설치했죠. JSA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은 남북 분단의 상징입니다. 남과 북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치 중인데요. 비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전쟁의 표였던 땅은 생명의 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초토화됐던 지역이 지금은 자연의 무로 복원된 완벽한 생태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DMZ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거대한 자연문화유산, 기적의 땅이 된 거죠. 세계 분쟁 지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망과 평화의 성지 DMZ. DMZ는 더 이상 냉전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상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두 분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DMZ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사를 한 방에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 머릿속에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된 것 같다니 감사합니다. 준비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DMZ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가치와 의미가 더욱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DMZ는 접경지 생물권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DMZ가 우리나라 동서로 길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에는 주로 습지가 많이 발달돼 있고 동부 쪽은 산악, 더 가면 해안가 지대다 보니까 지형과 위치에 따라서 생물의 서식 공간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체코나 프랑스, 폴란드, 독일 접경 지역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독특한 생태 구조를 우리 DMZ가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동서로 길게 뻗어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북으로 봐도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DMZ는 이 북방계와 남방계 생물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점이지대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두 지역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우리 DMZ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의 가치이고 또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로 치면 이제 거의 해안가 높이에서 산 높은 데까지도 있고 남북으로도 한가운데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반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식물의 종들이 살기 제일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DMZ에 야생 생물이 도대체 몇 종이나 서식하고 계신지 아세요?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엄청 많이일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녹색연합과 국립수목원이 발간한 평화와 생명의 DMZ라고 하는 책자를 보게 되면 총 5,929종에 해당하는 야생 생물이 살고 있다. 5,900종이요? 예, 약 6,000여 종이죠. 그래 거의 6,000이네요. 네, 특히 그 DMZ에 서식하는 식물을 포함해서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동식물이 1급은 뭐 18종, 2급은 38종, 국내 전체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 267종의 약 37.8% 정도가 그 DMZ 안에 있고요. 특히 뭐 위기동식물 중에 포유류는 55%, 그 다음에 조류는 76.5%, 그 다음에 양서류는 약 85%가 DMZ 안에서 살고 있다고 조사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DMZ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동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멸종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동물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선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부리가 길고 그 주걱 모양으로 생긴 저어새가 있습니다. 그 저어새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자 야생생물 일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많이 보셨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멸종위종 기종으로 DMZ에서는 살고 있는 종입니다. 다른 종으로 지금 뭐 수달이라든지 두루미, 사양노루, 반달가슴 이런 또 DMZ에서 살고 있는 멸종 위기종의 희귀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 여러분도 반달가슴곰 얘기했는데 진짜 살고 있군요. 네, 주로 네. DMZ 중에서 이제 강원도 쪽에 반달가슴곰 같은 경우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름은 되게 친숙한데 이 동물들이 다 멸종 위기 종이었군요. 네, 사실 DMZ 면적을 보게 되면 박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절반, 남한 전체 면적의 1.6%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6%밖에 되지 않는 작은 면적의 어마어마한 비중의 야생생물, 특히 멸종 위기의 야생생물의 37.8%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DMZ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됐고 특히 생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지역이겠어요. 그렇죠. 이 DMZ의 생태 환경은 세계 환경학자들이 인정한 창조주가 빚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이 지역 DMZ에 대해서 더 염려를 하고 인류의 유산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DMZ 안에 근데 지뢰들이 많이 묻혀 있으니까 혹시 동물들이 밟다가 뭐 좀 다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저도 그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DMZ 생태연구소에서 생태계 조사를 막상 나가서 봤는데 물론 이제 산악 지역 같은 데에서 이제 가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들이 이제 지뢰를 밟아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실제로 추가로 지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동물들이 그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동물 나름대로의 동물길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 길은 안전하다 뭐 이런 게 있군요. 네, 그렇죠. 예. 나름 생존의 방법이 있다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수성이 있고 좀 이런 가치를 좀 고려하자면 뭐 유네스코 이런 데 좀 빨리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2019년에 강원도 접경지역과 경기도 연천구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긴 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요? 우선 유네스코에서는 3대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생물권 보전지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이 합쳐진 복합유산이 있고 또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3대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생물권 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단체들하고 협조해서 유네스코에서 보존 가치성을 인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우리 강원도하고 경기도 연천 일대를 일단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는 뜻이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예 DMZ 전 지역을 했으면 차라리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연천까지 그 DMZ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기왕이면 그때 뭐 파주에 이어서 같이 연결돼서 그 김포 고향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못한 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그래도 현재도 파주 DMZ하고 고향 김포 한강하고 이러는 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연 생태계 스스로가 복원하는 능력을 가정을 이제 증명한 아주 세계적인 생태계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보고 지역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작년 6월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더 면적을 더 넓게 지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군요. 확장입니다. 네네. 자, 뭐 우리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으니까 또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좀 넓게 확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DMZ에 꼭 생태유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 것이 DMZ는 그 70년에 자연치유 복원 능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생태 환경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또 DMZ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화유산이 있나요? 우선 예전에 그 드라마 왕건에서 관심법 하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구니가 기었어. 맞습니다. 이건가요? 궁예. 네. 아, 철원. 네. 아. 그 DMZ 지금 철원에 가면은 궁예 그 도성 터가 또 있습니다. 그 터가 딱 DMZ 안에 있나요? 네, DMZ 안 그 주변에. 그래요? 네. 그리고 임진각 위역하고 또 철원 그 지역에는 삼국시대부터 그 조선시대까지 그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데 한 47곳 정도의 문화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뭐 북한에도 많을 테니까 이런 거는 남북이 좀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협력 사업이 가동된다면 파주, 개성 등 DMZ 서쪽 지역에서 고려 시대의 역사 유물을 또 연천과 인진강 일대의 구석기와 청동기 유적과 삼국시대 관방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DMZ 내 마을인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발굴 4일 만에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발굴되어서 그 유물들이 다시 수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DMZ가 뭐 생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 내 그 DMZ가 고양, 김포, 파주, 연천까지 걸쳐져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안보와 평화에 대한 관광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아마 아시기도 할 거예요. 땅굴, 판문점, 관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지속돼 왔던 이제 관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관광 개발 자원으로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DMZ를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이 살아 숨쉬는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축 중에 하나인 김포에 애기봉 평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미 완료를 했고요. 김포에서부터 연천까지 DMZ 일원을 12개 코스 189km의 평화누리길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그리브스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평화관광지대로 구축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DMZ 관련 관광 상품들도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관광 버스들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상품이 한 40여 개가 활발히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경기도 파주가 접근성도 좋고 또 판문점 세계 정상 회담 이런 것 때문에 DMZ에 대한 수요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정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파주시 DMZ 평화관광이 재개됐거든요. DMZ 평화관광은 이제 임진각에서 출발해서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통일촌 마을을 둘러보는 코스인데요. 현재 관광 재개 이후에 내 외국인이 아침 일찍부터 몰려들어서 오전 중에 이제 오후 일정까지 마감이 되는 그렇게 조기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에다가 그 출입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관광객에 대한 확대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삼땅굴도 관광지로 상당히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3땅굴은 아마 코로나19 이제 관광이 중단되기 이전에는 연간 한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DMZ의 대표적인 관광지였고요. 또 땅굴 옆에 보면 그 서부전선 최북단의 도라전망대도 북쪽의 개성공단이라든지 송악산이라든지 기정도 마을, 그다음에 김성 동산까지 볼 수 있어서 아주 인기가 많은 DMZ 관광지였습니다. 사실 판문점에서 보면은 개성이 큰 산에 가려서 일부만 보이거든요. 근데 도라전망대 쪽에서 오히려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관광 상품들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가 운영하나요? 그 DMZ 평화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파주시하고 육군 1사단, 그다음에 제한군인회가 2002년도에 3자 협약을 체결해서 한 20년째 지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DMZ 관광 상품이라는 게 그 제일 특징적인 요소가 장소성을 기반한 콘텐츠라는 건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하천 산천어 축제나 난강 유등 축제가 막 유명해지니까 또 유사한 또 축제가 생기고, 그다음 출렁다리가 최근에 막 또 인기가 있으니까 지자체마다 출렁다리가 생기지만 사실 DMZ 콘텐츠는 복제가 불가능한 그런 어떤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제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동네가 또 생기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태 보호는 물론이고 경제 가치 차원에서라도 DMZ나 군사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DMZ 면적 중에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넓은 적경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 DMZ는 경기도의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인데다가 경기도가 또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경기도 홍보를 이렇게 하고. 아니 이건 부위원장님도 그런 건가요? 네. 팩트인데요. 예. 경기도 역할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 전체 3만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 34.5%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평화통일의 마지막 보루이자
통일 1세대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산림 녹화를 포함해서 대북 관계, 평화 협력에도 경기도의 역할과 책임이 지대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 1세대라는 말 참 좋네요. 평화선도 지자체 경기도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앞으로 DMZ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는 그럼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해나가실 겁니까? 경기도는 DMZ 보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조치로 DMZ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DMZ 발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2025년까지 총 1,700억 원을 투입해서 DMZ를 인간과 자연이 평화, 생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세웠다니까 좀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DMZ 발전 종합계획 부분은요. 일단 DMZ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이렇게 발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그리고 여기에서 각종 생태교육뿐만 아니라 레치 DMZ를 통해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별로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담은 것이 DMZ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수원이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등재된 경기도 내 세계문화유산은 말씀하신 수원 화성이 있고요. 그다음 조선 왕릉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리 남양주에도 동구릉, 홍유릉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DMZ까지 등재가 확정된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욱 풍성해지겠죠. 종류도 다양해지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는 북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사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부 더 나아가 이제 북한이랑 손을 잡고 추진할 때나 가능합니다. 최근까지도 사실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유럽의 연구소라든지 협력기관들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대북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 약간 안개에 있습니다. 협력하기 싫은 분위기가 자꾸 생겨가지고 네, 사실 네, 조금 그러네요. 그 DMZ의 환경이나 생태적 가치는 충분하니까 이거를 정말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만약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를 와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DMZ 환경예술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DMZ 일대의 관광 거점 지역을 육성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조성하고 경기도 최북단 도보 여행길인 평화누리길과 우리 정부의 DMZ 평화의 길과 연계해서 접경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좀 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김포의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이라든지 연천의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개별 관광이 가능해진 판문점 투어, 민통섬 내에 유일하게 숙박이 가능한 캠프 그리브스 등을 연계해서 좀 DMZ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DMZ의 가치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판문점이 개별 투어가 가능해졌나요? 네, 전에는 단체 여행만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제한적이지만 개별 관광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병사들이 힘들겠는데? 그래요? 네. 이거 말씀하신 것 가운데 캠프 그리브스 얘기를 하셨는데 제 기억엔 여기가 미군 부대였거든요. 근데 없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주한미군이 이제 6.25 전쟁 직후에 53년부터 한 50년 동안 주둔했던 군사 기지고요. 민통선 내에서 유일한 미군 공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군의 생활상이라든지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어서 근현대사적으로도 역사 가치를 인정받는 시설입니다. 그럼 캠프 그리브스를 미군이 국방부에 반납을 한 건가요? 국방부 소유 아닌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올해 4월 국방부의 땅인 캠프 그리브스 기부대 양효 사업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인 주한미군 반환 공유지인 캠프 그리브스를 경기도에 양효하고 이에 상응하는 군 대체 시설을 경기도가 국방부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고 캠프 그리브스 약 한 3만 6천 평의 부지를 경기도가 이제 완전히 넘겨받아가지고 건물 등기 등 이제 관련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아까 그 캠프 그리브스 땅이랑 다른 도에 있는 다른 땅이랑 바꾼 셈인 거군요. 쉽게 설명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캠프 그리브스는 뭐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캠프 그리브스는 그 역사적 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서 평화와 역사 이런 공간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좀 재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이 와주신 도의 의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해주셔서 올해 74억 원의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기반시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통해서 내년도 2024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완전 개방을 목표로 단계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DMZ 홍보를 위한 그 축제도 매년 열린다면서요? 네. DMZ의 특별한 생태 환경과 그리고 평화, 역사 그리고 문화적 예술 가치 발굴을 위해서 매년 행사를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2022년 렛츠 DMZ 축제를 열었고요. 축제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콘서트, 포럼, 전시도 했었고 마라톤, 자전거 같은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도민들도 만났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그 종합문화예술축제인 렛츠 DMZ 평화예술제를 계속 지속해서 개최를 하고요. DMZ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를 아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축제도 되게 독특하네요. 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그렇죠. 같아서 네, 독특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민족 상잔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했던 DMZ가 자연 어떤 생태에 있어서는 보고일 뿐만 아니라 좀 무한한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생각이라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이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DMZ의 가치와 미래 또 평화 비전을 논의하고 뭐 또 그런 계획들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니까 끝으로 각오나 혹은 바람 이런 걸 한마디씩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비무장지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DMZ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천혜의 생태 환경을 지닌 지역이고 통일의 꿈을 품은 한반도 역사 전시관이다, 박물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글 안에 DMZ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가치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MZ가 지닌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국제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 행정을 펼치는 데 매진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DMZ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전쟁 속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군인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 남북으로 분단된 가족들 그리고 고아들 뿐만 아니라 미군 위안부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전쟁 속에서 아픔 갖고 계신 분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센터도 이 안에 녹여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 여러분, DMZ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도 평화와 번영의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재 의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DMZ는 경기도에 국한된 공간이 아닐 뿐더러 환경과 국토관리, 국방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DMZ 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DMZ 관련 사업을 통해 더 큰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롭게 조명받는 경기 북부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DMZ가 자연과 문화의 세계적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상희 의원님도. 그러니까 실제로 DMZ는 이제 분단과 전쟁의 비극적 역사적 산물이죠. 근데 이런 DMZ를 이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사실 이제 오래되었던 거예요.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그런 입장 차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있어왔던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되는 이제 업무인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남북 간의 그 관계가 지금 약간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의원들 사이의 생각은 일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당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 생각해 보자면 등산, 트레킹 이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DMZ로 오셔서 뭐 제주도의 둘레길처럼 이제 DMZ에 갈 평화의 거리, 아까 많은 코스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 그런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DMZ가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성진 과장님도. 예. 길이 끊어진 곳에서는 역사도 멈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DMZ의 끊어진 중심을, 끊어진 역사를 복원하고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적인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그 독일에서 그린에스 반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덕경지 지역 부분을 정부와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가꾸어서 그 세계적인 그린벨트의 새로운 생태환경 보고로 좀 만든 곳이 있거든요. 경기도도 현재 DMZ 부분을 세계적인 생태환경, 그린에스 반트보다 더 앞서가고 또는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가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팀장님도. 예, 아이러니하게도 냉전이 만들어낸 DMZ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과 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 보고로서 전 세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DMZ 관광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생명과 평화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대한 관광에 넘어서 가치 관광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상품화를 잘해서 경기도 DMZ 관광이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DMZ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철현 부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평화란 정치 지도자들의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을 쌓은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가 DMZ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생태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해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모두 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회와 또 우리 전문가님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DMZ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 인류가 모두 함께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그런 보고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도 이 DMZ를 정말 잘 가꾸고 발전시켜서 다가올 통일 한국에 아주 큰 주춧돌 혹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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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Summer's gone.